요새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걸 느끼는 게 뉴스 제목이 뭐냐면 누구나 알만한 기업이 쓰러진다. 이 기업은 그룹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어느 기업이 무너질지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꽤나 큰 위기가 온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참 많은 우려, 많은 염려가 이제 생기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 힘든 현실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조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리만 사태 이후 경매 물량은 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이 재벌들, 이 주요 기업들 안에서 혁신이나 이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참 씁쓸하죠. 부동산 시장만 가격을 완전 뻥튀기 해서 거품을 잔뜩 끼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도 떠받들려고 하니 좀 답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1, 2년 안에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게 감정 가격에 반영돼서 이 경매 가격이 재설정되는 건 한 3년 뒤쯤이나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집을 무리하게 서둘러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최소 3년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함부로 살아가면서 남들하고 비교질 하지 말자고요. 비교질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진짜 부자는 비교에 관심이 없답니다. 그리고 불행의 원인은 대체로 비교하는 데서 오지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한지 어떤지 이런 걸 판단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불편한 거나 되게 어려운 것들도 없죠. 누군가는 저에게 얘기합니다. 너 술도 안 마시고 사람도 별로 안 만나고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는 재미로 살고요. 박홍기 선생님이나 아니면 돌아온 붕어 형이나 이제 김경필 작가 그분의 이제 영상 같은 것들 보면서 저는 되게 즐겁고 재밌게 살거든요. 뉴스만 봐도 볼 게 너무 많고 이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 드라마 볼 거, 영화 볼 거, 읽고 싶은 책들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난리지 할 게 무지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한동안은 도서관에 가서 책 빌리는 것도 안 했더니 빌릴 만한 책들도 아마 되게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요즘 세상은 되게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내가 심의를 가지고 할 것들이 너무도 차고 넘치더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관심 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얼마 더 받나? 내가 사는 평수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데 저 사람은 몇 평에 사나? 자가인가? 전세인가? 월세인가? 현금성 자산 얼마나 모았나? 이런 건 관심 안 가져도 신경 쓸 것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열심히 하기 바쁘고 내 영상 찍기도 바쁘고 남들 이렇게 소중하게 올려놓으신 영상 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잠잘 시간도 부족할 정도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함부로 남이 어떻게 사는지 쓸데없는 관심 가지고 남들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에 쓸 시간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살아가는 시대는 남의 시선 따위는 필요 없다.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내가 남의 끝까지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거 그리고 남이 불행하길 바라지 않는 거 이게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별탈 없이 사는 게 최고고 내 인생을 내가 좀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개척하고 애쓰는 거 그리고 주변에 감사할 것들 찾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내가 좀 더 베풀 수 있는 게 뭘까 무리하지 않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베풀 수 있는 거 베풀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조그마한 과자든 이렇게 남들에게 건네줄 수 있고 홍삼 스틱 하나라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건네줄 수 있고 이러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이때까지 모르면서 느끼고 알고 지내왔던 것들 모르면서 이게 누리고 왔던 것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를 봤어요. 물론 좀 판타지가 좀 섞여 있는 건 하겠지만 이 사람을 구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의사분들에 대한 이 스토리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고마웠던 거죠. 제가 이제 2024년 5월달에 대상포진 걸려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일도 제대로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되게 답답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응급실에 입원해가지고 혹은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제가 입원만 하면
뭡니까? 피부과 치료받고 정신과 치료받고 그리고 안과 치료받고 뭐 신경계통 치료받고 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때가 어려워 이제 대란 터지고 난 이유다 보니까 응급실이 아예 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 신경외과 따로 가고요. 안과 따로 가고요. 저 피부과 따로 가고요. 뭐 이게 이제 한 3-4군데 병원을 계속 제가 옮겨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 2달가량을 좀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 의사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하던데 그게 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넷플릭스의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를 보면서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거리가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그 새벽 시간에 청소하시는 청소부들 때문에 우리의 거리가 되게 깨끗해지는 거죠. 제가 5월달에 이제 눈에 좀 뭐가 있어서 그거 이제 보러 안과 갔었는데 안과 선생님이 저보러 대상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거죠. 저는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병원 갔을 뿐인데 대상포진이라니 이게 웬 말인가. 그리고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 피부과하고 저기 뭡니까 그 신경과하고 이런데 좀 빨리 가보시라고 그 말 듣고 갔어요. 그전까지는 그 외관상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했는데 거짓말처럼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수포가 부풀어 오르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결국 제가 제 몸을 너무 혹사한 탓에 그렇게 된 거죠. 지나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소송건으로 이제 되게 힘들어하고 했던 그게 지나왔던 시기 마무리가 될 시점이었던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책을 쓰겠다고 좀 더 제가 잠을 좀 많이 줄이면서 주말이고 평일 퇴근하고 난 이후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게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 가지의 이제 좀 크고 작은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겹쳐지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건강도 잘 챙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내 건강 관리도 해야 되겠고 나의 멘탈 관리도 해야 되겠고 일도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누리고 혜택 받아온 게 많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요 좀 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며 주변에 감사할 것들을 더 찾아보며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잘 관리하고 돈 관리도 잘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지내야 그래야 힘든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 감당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수월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나 우리가 겪는 일들을 절대로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